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가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아무래도 대권 1위 주자인 만큼 좀 앞서가면서 또 김부겸 후보 그렇다면 나는 대권을 포기하고 당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쫓아가는 양상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깜짝 출사표를 던졌죠.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나서지도 못한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 당권 도전 원래 많은 의원들이 뜻을 품었습니다만 굉장히 유력한 두 명의 대권 주자가 나서면서 많은 당 중진들이 뜻을 접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마감 2시간을 남기고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네. 제가 민주당에도 지인들이 참 많은데 다들 놀랐다는 반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여당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이거 미리 눈치챘다고 말하는 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주민 의원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봐요. 우선 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최고위원 득표 1위 했거든요.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문 주류 당원들의 어떤 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 친문의 강성 지지층이 볼 때 적장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범친문이라고 이낙연 의원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류 친문의 맥을 잇는 의원은 아닌 거죠,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도 그렇고 당권 주자로서도 그렇고 김부겸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당을 움직이는 사실 당원들의 가장 큰 지분은 이 친문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친문 당원들이 확실하게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나갔을 때 충분히 그 공간을 찾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의 경선 사례를 봐도 현역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완전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어요. 강선우 의원 그 직전까지 당직이 상금 부대변인이 최고 당직이었어요. 현역 의원과는 죄송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당직인데 결국 금태섭 의원이 친문 당원들에게 눈밖에 났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 졌다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효과를 봐도 정치적인 중량감으로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직은 무리수이지만 친문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만 받으면 1등은 몰라도 2등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2등만 해도 박주민 의원의 어떤 몸값이라 할까요? 체급은 완전히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전략적 판단을 해서 2등은 가능하다는 계산하에 출마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초재선들과 주로 물밑에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등용된 초선 의원들 다수가 청와대 출신이거나 친문이라는 색채에 호소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초선 그룹이 또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게 됐을 때 당 중진들 위주의 싸움과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이 출마 선언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박주민 의원 재선입니다. 서울 은평갑에서 재선을 했고요. 민변 출신 또한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바 있는데 말씀대로 2년 전 초선으로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다 또 이해찬 대표 신임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면 뭐 김부겸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의원까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친문표가 어떻게 이제 나갈지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문들이 두 사람 중에 사실은 뭐 김부겸 전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만 있을 때는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표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뭐 제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만 당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분산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2등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당내에서 입지도 커질 것이고요. 차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번에 낙선을 하더라도 대표에서 2위를 한다고 하면 그 정치적 어떤 위치나 무게감이라는 게 상당히 상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예컨대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민주당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 이번에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대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연 누구 표를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네. 친문이 어떻게 갈라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 친문들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밀기 싫을 때는 박주민 의원을 밀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을 지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일 저는 이제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앞장서 있는 후보잖아요. 김부겸 의원은 뒤에서 쫓아가는 네.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표 분산에는 좀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좀 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이 2위를 한다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낙연, 박주민, 김부겸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를 애둘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론가님.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불리합니까? 그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 구도로 보면 이 친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낙연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측면.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지지세 기반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초대 총리를 역임하면서. 물론 김부겸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색채를 봤을 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총선에서 전체적인 선대위원장도 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후원회장도 맡았고 지지 유세 같은 경우도 정말 활발하게 했어요. 이낙연 의원에게 마음에 빚을 진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주류의 지지세는 이낙연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구도가 박주민 의원의 등장으로 깨지게 돼서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1위는 항상 변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 반대로 김부겸 전 의원은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는 초조하지 않아요. 2등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본인도 추격을 당한 위치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3등하게 되면은 김부겸의 위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초조한 입장에 처하게 됐고 네.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지사는 김부겸 전 의원 쪽을 알게 모르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고요. 그러면 친문 주류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럼 김부겸 전 의원을 이재명 지사와 동일한 팀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들이 전략적으로 이낙연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에게 세를 모아주게 되면서 1, 2위 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생환이 김부겸 전 의원 측에서는 득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 구도에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아서 이 부분은 김부겸 전 의원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집어서 누구에게 유리하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양쪽 다 이 정도의 리스크가 네.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3파전,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의 구도가 다시 떠오른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 나설 게 점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권을 잡으면 결국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당권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는 대권 안 가니까 관리형으로 내가 당권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마치 지금의 김부겸 전 의원이 내가 이번에 당대표 되면 다음 대선은 포기하겠다, 2년 임기 채우겠다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으로 나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세론에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서 전대에 나온 것이 과거에 2015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와 좀 비슷한 입장입니다. 또 이인영 후보,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86세대 대표주자로서 젊은 기술론을 들고 등장했고요.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이 40대 기술론을 들고 등장한 것과 묘하게 아주 비슷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전대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 차이의 득표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됐었습니다만 네. 만약 그게 되풀이 된다면 근소한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2등이 김부겸, 3등이 젊은 주자인 박주민 후보가 되는 건데
과연 2015년과 똑같은 양상이 될지 아니면 다른 양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본인도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대선에 안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선 후보급인 셈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영남, 박지원 후보가 호남에 적을 뒀다면 이번에는 대세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 또 김부겸 전 의원이 영남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는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낙연 의원 문재인 정부 첫 총리였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고요. 5선, 4선 의원들입니다. 아울러 또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인데 그러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데 친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땐 분산될 것 같아요. 어느 네. 한쪽으로 밀기 이번 사안에서는 이번 대표 경선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서 치러지는 경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선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본인도 어쨌든 좀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쉽게 표심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대놓고 지지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세 분 다 물론 박주민은 친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물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은 하셨지만 친문으로 완전히 분류되기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 즉 완전히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마음 주기가 어려웠는데 박주민 의원이 나옴으로써 일정 부분 그쪽에 표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로서의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재선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표로서 정말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갈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친분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친문 의원들 중에 네. 일부는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겠지만 나머지는 표가 분산되면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찌 보면 3명이 나옴으로써 친문 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일정 부분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같으면 두 분만 있었으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 친문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좀 희박해질 거다. 즉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같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경쟁 구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당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각 후보들 아마 각자의 또 의견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부분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